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디펜던트 분들께서 스스로 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제가 너무 말을 직설적으로 해요. 너무 공격적으로 해요. 너무 적나라하게 다른 사람을 너무 공격하고 좀 에둘러서 좀 부드럽게 말을 못해요. 너무 직설적으로 해요. 그래서 제 말에 문제가 있대요. 제 말 때문에 제 친구들이나 가족이 상처를 받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코디펜던트 분들을 너무 많이 상대하면서 저도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정말 말들을 정말 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을 하죠. 이게 이분의 진짜 감정이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라고 저도 감안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게 우리 삶에 사실은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맺는 관계에도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왜 우리는 이렇게 과격하고 극단적이고 아주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볼 텐데요.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 치즈케이크 팩토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케이크를 주문을 해서 왔는데 그 막상 제가 그 케이크를 먹었는데 이게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느꼈던 말은 그런 거였어요. 그냥 기대했던 것보다 맛이 없다.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 맛이다. 정도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막 표현을 너무 과격하게 했던 거죠. 뭐 돈을 버렸다. 막 이런 감정이 막 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 좀 서운했어.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난 좀 속상했어. 내가 좀 실망했어. 나 좀 섭섭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욕죄로 너 고소해버릴 거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표현이. 그 홈페이지에 제 얼굴이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거 지워주시겠어요? 하면 되는데, 내 얼굴을 올려놨어요. 변호사서 내가 다 고소해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를 해도 굉장히 과격하게 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그렇게 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1부터 10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만큼 서운한 걸 표현해야 될 수도 있고 3만큼 표현해야 되는 걸 수도 있지만 10밖에 없는 거예요. 막 뭐 하나 저지르면은 진짜 막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은 막 분노와 모멸감을 막 쏟아냅니다. 막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상처되는 말을 해요. 자, 왜 그럴까? 우리는 감정도 왜 이렇게 과격하고 폭발적이고 누가 옆에서 1만큼의 진동을 주면은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라왔을 때 엮이는 가정 안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내가 지금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누구도 들어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3살짜리 저희 아이를 키우지만 제가 저희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을 해주면 저희 아이가 얌전하게 잘 놀아요. 근데 제가 뭐 무슨 일이 있거나 좀 아이를 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만의 뭐 어떤 일에 몰두를 하면은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고 아이는 점점 소리를 지르고 아이의 표정이 점점 시뻘개지는 거죠. 나를 봐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요구했을 때 제가 재빨리 반응해주면 아이도 감정이 폭발하질 않아요. 근데 자기를 계속 안 봐주면은 아이도 점점 강하게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어린 시절은 그랬던 거예요. 누구도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내 문제를 들여다주지 않았어요. 내가 관심과 보살핌, 애정, 사랑, 자, 이런 것을 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를 말하려면 우리는 그 감정을 아주 극도로 표현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정말 커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의문이었어요, 평생. 나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클까?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랑 통화하면 여기 귀가 너무 따갑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왜 목소리가 클까? 평생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큰 소리로 얘기 안 하면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까. 내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1만큼 고통스러워도 100만큼 고통스러운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요. 혹은 우리는 상대방을 움직여야겠다는 믿음이 너무 강해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 우리 아빠를 변화시키겠어. 바람 피우는 남편을 바람 못 피우게 막겠어. 자, 우울증에 빠진 우리 엄마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어.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아주 힘듭니다. 남을 변화시키려면은 그만큼 강한 푸시를 해줘야 돼요. 강한 푸시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바로 아주 직설적이고 공격적이고 과격한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목시장의 백종원이나 고들램지다.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를 챌린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멘토들이 굉장히 악역 같죠. 막 나쁜 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변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가 역기능 가족, 역기능적인 관계 안에서 가졌던 이 습관이 다른 관계,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만든 새로운 가정에 계속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충분히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주려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매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가정에서 가졌었던 그 잘못된 패턴, 그 잘못된 행동, 굉장히 역기능적인 행동들이거든요. 그거를 다른 곳에 갔을 때는 오히려 내가 더 상처받고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존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역기능적인 관계를 내가 지금까지 맺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 관계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적절한 감정 표현, 건강한 의사소통 방법, 이런 것을 하나씩 다시 배워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좀 많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해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